영국 매체 더선이 쏘아올린 대표팀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새로운 소식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여론 또한 여러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소식들, 그리고 현재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상황,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상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치에서는 손흥민이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저녁 후배들과 언쟁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되는 자세한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이강인, 서령호, 정우영 등이 휴게 공간에서 탁구를 쳤는데 손흥민 선수는 직접 나서 전지훈련을 온 것도 아니고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자고 꾸짖었습니다. 충분히 대표팀 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집중해서 원팀으로 만들어 좋은 경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대표팀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강인은 불만을 드러내며 저녁에 탁구를 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면서 받아쳤습니다. 말대꾸를 본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이때 이강인이 반격하며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리자 피할 겨를도 없이 얼굴에 그대로 맞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식당은 선수들끼리 엉키며 아수라장이 됐고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이 옷에 걸려 탈구가 되었지만 그는 주장으로서 화를 가라앉히고 먼저 이강인을 찾아가 내일 경기에 집중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SNS를 통해 사과를 한 이강인은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강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강인은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왔다. 디스패치 기사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강인이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리인의 해명만으로는 여전히 그날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인이 주먹을 날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주먹을 날린 것은 맞으나 손흥민의 얼굴에 날린 적은 없다는 것인지, 손흥민이 얼굴을 맞은 적은 없는 것인지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린 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강인은 대표팀의 금쪽이 같은 존재로 선배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지칠 대로 지친 고참급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고참 선수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넓어지던 터였고 탁구 사건이 두 선수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대표팀 주장으로서 속이 타들어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금쪽이 이강인이 분타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의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요르단전에서 대표팀 동료들을 향해 34차례 볼을 패스했는데 손흥민이 가장 많이 패스한 팀 동료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10차례 볼을 내줬고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이강인은 황인범과 함께 손흥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패스를 받은 선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에게 충분히 기분이 나쁠 법하지만 대표팀 선수로서 주장으로서 한 팀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달랐습니다. 이강인은 요르단전에서 55차례 대표팀 동료들에게 패스를 했지만 전반전 동안 손흥민에게 한 차례도 패스하지 않았고 후반전에는 손흥민에게 3차례 볼을 내줬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의 패스는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손흥민은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 자신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이강인에게 패스를 찔러줬고
이강인은 본인 기분이 나쁘다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골키퍼 조현우를 제외하면 요르단전에 선발 출전한 선수 중 이강인이 가장 적게 패스를 한 동료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요르단 수비 뒷공간이 충분했던 경기에서 이강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지만 선업에 간 분열된 한국은 무기력한 경기 끝에 유효 슈팅도 없이 패배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요르단과의 4강전 직전 경기장에 몸을 풀러 나온 손흥민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 손가락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직전 하이파이브를 앞두고 손흥민이 달려와 이재성과 이강인 사이에 섰고 왼손을 이재성 그리고 전날 다친 오른손을 이강인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팀을 말아먹는 후배 선수를 다독여 어떻게든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은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탁구 사건과 이강인을 계속 신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놓고 보면 손흥민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팀 내 갈등이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회 내내 선수들은 나이별로 따로 노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훈련장에서 그룹을 지어 훈련할 때도 선수들은 같은 무리끼리 어울렸습니다. 대체 어쩌다 한국 축구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유럽 축구에서도 주장이나 감독 등에 대한 존중은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 축구를 선진화된 형태로 바라보고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팀 문화에서의 세대 간 차이나 갈등은 오히려 한국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몽규가 임명한 클린스만 감독에게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탈락의 원인을 선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퇴진 여론에 대해 준결승까지 진출한 것을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반 뒤 열릴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지만 돌연 대회 결산도 하지 않고 귀국 후 이틀 만에 거주지인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력 부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의 불화가 부진의 원인이라며 선수단 탓을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이 싸우면서 경기력에 영향이 갔다고 설명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불화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감독은 경기 내 전술도 전술이지만 선수단 장악과 기강 확립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에도 올해 아시안컵에서도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며 대표팀은 원팀으로 뭉치기는커녕 사분오열된 채로 아시안컵에 임했고 64년 만에 우승 목표는 애초 달성이 불가능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술 부재로 비판받는 와중에 선수단 관리도 제대로 못한 실책이 명백하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축구대표팀의 내분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보좌하는 코칭 스태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구성한 코치진은 6명으로 감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인 코치로는 차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두리 코치는 클린스만 감독 부임 초기에는 어드바이저로 활동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코치로서 클린스만 감독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국외 축구 문화도 잘 알고 국내 상황에도 익숙한 만큼 선수들의 분위기를 감독에 전달해서 사태를 막고 사후에는 선수들을 불러 화해시키고 팀을 단합시켜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이강인 기용 결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벤투 전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 합류한 이강인을 초반에 선발 출전시키지 않아 축구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 바 있는데
축구 팬들이 당시를 회상하며 벤투 전 감독을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벤투 전 감독이 과거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벤투가 이강인을 알아보고 출전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벤투 전 감독은 A매치를 끝낸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출전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른 선수로 플레이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 경기하면서 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분석했다. 매번 선수 개별로 이야기가 나온다. 모든 선수를 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9월에 치른 경기 모두 이강인이 출전하기 적합하지 않았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선 당시 벤투 전 감독이 팬들의 요청을 외면하면서도 이강인을 신중히 기용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댓글 반응을 살펴보자면 벤투는 사람 보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다. 이강인도 팬들도 꽤 뚫어봤다. 이런 분을 두고 왜 지금 감독을 데려온 건가? 벤투가 감독이었으면 적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다. 벤투, 돌아와 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책임한 감독 한 명이 불러온 대한민국 축구의 파장.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온 것인지 안쓰러운 마음뿐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